자, 이번에는 UDP를 통해서 그 에코 프로그램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그 에코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 쪽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고요. 그 전에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UDP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를 이렇게 매크로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서버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c가 필요하다 해주고, 이게 샵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렇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명확한 메이크 파일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버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필요한 include 파일,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억나는 것들만, W를 누르면 워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h 다음에 네티넷의 in.h 인터넷의 in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 책에 있는, 여러분 책에 있는 EX 13-4 서버 13-4의 서버 쪽, 이쪽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코멘트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송할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이와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겠는데요. 요거는 그 소켓 어드레스, 그리고 요건 이제 인터넷에 사용하는 IN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켓 어드레스 IN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있는데 요 스트럭처의 사이즈를 구하는 겁니다.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 매크로 사이즈로 이제 쓰겠다, 그 이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이제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인터넷 하나의 엔터티인데 저쪽 다른 쪽에 있는 그 컴퓨터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 간에 쓸 때 이렇게 이제 속 addr _in 이와 같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통신, 도메인 내 통신, 그 무슨 얘기냐면 도메인 내라는 거는 한 컴퓨터 내에서 UDP 통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 addr까지만 쓴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같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인, 책에는 이제 메인의 리선 값이 void로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써줘야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브레이스가 뭐의 끝이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여기서 퍼센트를 만약에 눌러주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브레이스가 하나 더 쳤거나 덜 쳤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오류들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켓 디스크립터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소켓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랑 같은 비슷한 모양이죠. 하나의 그 파일 디스크립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캐릭터 형식으로 메시지, 그리고 뭐
프리브에서 뭐 전에 받은 거 처리하려고 아마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럭트 속 addr 한 다음에 in, 이게 이제 타입이죠. 타입, 스트럭처 타입인데, 근데 이제 서버라는 이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타입이고, 요런 타입으로 해서 그 서버라는 이름의 요 타입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버의 값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드레스 패밀리 inet 인터넷, 어드레스 패밀리 inet은 인터넷 이렇게 하시고 2007 하면 이게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넣을 값인데 아무 데서나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럭트 속 addr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의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줍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값을 넣어준 거고요. 초기값을 안 넣어줬죠. 그냥 선언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메인의 그 프로그램 스페이스에 이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제 공간이 할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클라이언트의 len, 이것도 이제 인테저를 선언하면서 이제 사이즈 값으로, 사이즈는 뭐였죠? 요 매크로는 컴파일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컴파일 단계에서 요 사이즈 값은 다 요걸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는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편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켓을 생성합니다. 소켓을. 소켓 fd 선언한 거에다가 소켓에서 af 어드레스 패밀리의 약자죠. 여러분 외우기 좀 용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속 dgram, dgram은 이제 데이터그램이란 뜻입니다. 데이터그램. 속 dgram 하면 소켓인데 데이터그램입니다. 데이터그램은 뭡니까? UDP를 말하는 겁니다. UDP.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제 성공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이게 역할이 에러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소켓을 열었는데 소켓이 안 열렸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러 체크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그냥 끝내면 왜 끝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여기다 이제 얘기해 줍니다. failed call 소켓, 소켓에서 실패했다는 뜻으로 이제 알아듣기가 쉽겠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exit을 해야 되는데요. 이 exit을 할 뿐만 아니라 에러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신만의 에러 코드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1을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0부터 255 사이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if문이었죠. 그죠? if문인데 소켓 속 fd를 하는 이제 if문의 끝이다라는 거를 커멘트 해가지고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요게 성공했다는 거죠. 요 라인이 성공을 해야지 요까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인드를 해줍니다. 바인드. fd 한 다음에 이 서버라는 부분이 이제 속 addr의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죠. 근데 서버는 지금 어떻게 선언되어 있습니까? 그냥 속 addr in으로 되어 있죠. 그죠?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속 addr2는 이 속 addr하고 사이즈도 같은데 도메인 통신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같습니다. 근데 도메인 통신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가로 열고 이렇게 타입을 명시해 준 건 뭡니까? 이거는 타입 캐스트라는 겁니다. 타입 캐스트. 서버의 타입이 어떻든 간에 요 타입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서버를 해석할 때 요 스트럭처의 타입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속 ADDR2는 실제로 속 ADDR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사이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객체입니다. 그냥 값이기 때문에 값의 주소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앰퍼샌드가 주소를 의미합니다. 서버라는 객체에 앞에다 앰퍼샌드를 붙이면 이 서버가 위치한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값이 되겠죠. 여기가 주소값이니까 그 주소값을 포인터로 타입캐스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이해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한 다음에 이것도 가드네요. 이것도 가드가 이렇게 보호하는 이제 그런 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또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줍니다. fail to call bind 콜하다가 에러가 생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exit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우선 해주면 이제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소켓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서버 어드레스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소켓은 그냥 커널 안에 어떤 통신을 위한 여러분 그 전구 소켓처럼 소켓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를 하면 그 소켓에 요 어드레스가, 요 주소가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 주소가 매치돼야지 그 소켓이 방향성을 갖고 자기의 그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소니까 이게 주소잖아요. 그죠? 포트 번호까지가 주소입니다. 포트 번호까지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전송을 위해서 prev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new 라인이죠. 개행입니다. 개행. 줄 띄는 거, 다음 줄로 가는 거.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볼 때는 두 글자죠. 근데 이게 특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래서 캐릭터로 해서 prev 이렇게 이제 선언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이제 while문 1 해가지고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인덴테이션 해주면 편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eive from 속 fd에서 ampersand msg. 이 msg도 값이죠. 값. 얘는 주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ampersand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ampersand. 그리고 해당하는 걸 이제 넣어주고요. 인데요. 요것도 이 클라이언트도 주소로 이제 변환시켜 줘야 되죠. 요것도 이제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요것도 이제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이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if문으로 해서 자, if문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프린트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오류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fail to receive messag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 continue는 뭐냐면 exit은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콜 설정이 지금 잘 돼 있는데 얘만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continue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if문을 빠져나와서 여기를 이제 수행해 주게 되는데, 여기를 수행한다는 거, 이 continue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while문의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맨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건 지금 while문의 끝은 아닙니다. 여기가 while문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 수행 순서가 됐다는 거는 요 receive from이 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받은 거를 이제 프린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s, %c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REV가 뉴 라인이면, 맨 처음에 이제 뉴 라인으로 해놨죠. 그죠? 이제 PREV가 뉴 라인이면 그게 true다 그러면 receive가 되는 거고요. 그죠? receive 요걸 이제 프린트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간략한 이제 if문 형식이 된 거죠. 요거 if문이죠. 요거가 뭐냐, 이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true면 여기 있는 걸로 대치가 되고요. false이면 여기 있는 걸로 대치가 됩니다. 그럼 이 문법적인 형태는 뭡니까? 요 물음표,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물음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콜론입니다. 콜론. 그리고 여기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로 물음표 콜론에서 콜론 앞쪽은 true일 때 요 전체 값이 이제 요 rec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전체 값이 이게 false면 요 null 아무것도 없는 거 스트링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s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REV에다가 MSG를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if문 받았으니까요, 다시 보내줍니다. 에코니까 에코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소켓 fd를 넣고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또 -1인지 또 확인합니다. 여기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1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printf 한 다음에 failed, 이건 send to error죠. send to 책이 좀 잘못되어 있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맞게 고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이제 continu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닫아주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요 가로 닫고가 어떤 것인지 이제 궁금하죠? 뭐랑 매치되는지. 그 %를 눌러봅니다. 명령 모드에서 %. 그럼 이렇게 찾아가죠? while문의 끝이네요. 그죠? 그럼 제대로 닫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end while. while이 많으면은 이런 값도 써줍니다. 근데 하나니까 써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와 같이 해주고 이제 메인을 닫습니다. end 메인. 그럼 이제 서버 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메인 맞죠? 메인. 맞는 걸 이미 참 해놨군요. 그럼 뭐 하나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서버 쪽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UDP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제 include 헤더 파일들을 이제 include 해줍니다. 해서 소켓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티넷 in.h 해줍니다. 똑같이 그 사이즈를 동일하게 보내는 게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낸 만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속 FD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서버 쪽에서 한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대응되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주소를 이제 어드레스 패밀리 inet 그 다음에 in 아무거나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돼도 상관없다. in addr any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 이제 길이 할 때 요거는 이제 사이즈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 서버 쪽 길이도 요 사이즈도 이제 매크로기 때문에 요게 대치가 되겠죠. 컴파일 타임에. 자, 다음으로 이제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에 주소를 시고 이렇게 2007번이 이제 포트 번호죠. 포트 번호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우선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서버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하실 때는 지금 어떤 그 전역 주소, 글로벌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한 로컬 머신 내에서 한 컴퓨터 내에서 서버 클라이언트를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로컬 주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 주소를 뜻합니다. 로컬 호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27.0.0.1은 모든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자기 자신의 주소입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자기 자신의 IP 주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스트링이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그 어드레스, 인터넷 어드레스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 함수가. 그래서 요 s_addr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이건 이제 서버 쪽 주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서버의 주소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서버 쪽에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버 쪽에 그 포트입니다. 포트. 그 IP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단말에 있는 주소가 포트 번호입니다. 16비트로 구성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이와 같이 이제 넣어줬으면 if 한 다음에 소켓을 이제 만듭니다. 어드레스 패밀리 inet D그램으로 만들죠. UDP니까요. 그죠? UDP니까.
그리고 가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에러 체크를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다 짜놓고 에러가 나면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꼼꼼하게 넣어주면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프린트가 됐고 또 어디까지 상태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while문입니다. while문에서 read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read가 이제 읽는다는 겁니다. 파일로부터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파일로부터 읽습니다. 근데 그 해당하는 파일의 디스크립터를 여기다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0은 표준 입력을 이야기합니다. 0은 표준 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0은 스탠다드 인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터미널에서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탠다드 인풋이 되겠고, 1은 스탠다드 아웃풋입니다. 표준 출력. 우리가 뭐 프린트 F 같은 걸로 했을 때 메시지가 나오죠. 프린트 F 하면 요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출력입니다. 표준 출력. 그리고 2는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오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공간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표준 입력으로부터 그러니까 표준 입력도 파일인 겁니다. 0, 1, 2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오류 다 파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파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입력으로부터 MSG를 읽어서 MSG의 주소에다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한 글자를 읽는 겁니다. 사이즈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입력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탁 치면 그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while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력이 없었다. 이 read는 읽은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0이었다.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while문은. 그죠? 이게 0인지 아닌지, 길이가 0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if.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이 터미널에다가 이제 이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수행시켰을 때 딱 누르면은 이제 저 리드가 이제 입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받아가지고 소켓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해주고요.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인지 점검해 줍니다. 이것도 가로가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퍼센트를 해보면 제대로 닫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류 처리를 이제 또 해줍니다. 오류 메시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닐 경우 이제 또 컨티뉴 계속해서 받아라 하면 되겠습니다. if문을 이제 또 닫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if문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한 글자를 받아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while문은 끝나질 않았죠. 여기 if문 하나 처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냈으니까 이게 에코니까요.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receive from fd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서버 설명할 때 했었죠. 왜 앰퍼샌드를 붙이는지. 여기도 이제 여기 보냈으니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똑같은 거 이제 받으려고 에코니까 받으려고 한 글자 받으려고 이 MSG라는 이 캐릭터죠. 그죠? 캐릭터입니다. 한 글자를 받으려면 이제 그 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붙여준 거고 서버로부터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못 받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이제 가드 그래서 프린트 F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receive from 거고 여기는 send to 거죠. 이제 분류해주면 이제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았죠. 그럼 받은 거를 이제 프린트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에코는 뭐예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C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C를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그럼 C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프린트 해보는 겁니다. 밑에다가. 그러면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에 문자열 표시 PREV가 뉴 라인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REC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널이다. 그리고 MSG를 프린트 해줘라. 요거는 지금 요거의 결과는 요거든지 널이든지입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랑 매치가 됩니까? 요 %s랑 매치가 되고, 요 MSG는 요 %c랑 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받은 거를 이전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았는데 여기 이제 while문입니다. while 그 다음에 또 닫고, 이건 누굽니까? 메인이죠. 메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제 마쳤습니다.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파일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ake 뭐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디가 앞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인데 우선 서버.c에서 뭐 워닝입니다. 워닝 많이 하고, 요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printf 제대로 쓰려면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를 넣어줘야 되는데 없다, 이런 뜻이고, 뭐 stdlib도 있습니다. 이 stdlib는 뭐냐면 이제 exit이라는 걸 쓰려면 stdlib.h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서버 쪽에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보면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클라이언트 쪽도 문제가 되겠군요. 서버 쪽은 stdio랑 stdlib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닝이기 때문에 지금 컴파일이 돼서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지금 생긴 상태죠. 그렇지만 한번 워닝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넣어줘야 됩니까? stdio.h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std lib.h 넣어줘야 되고요. 요거를 그 서버 쪽에도 같이 이제 여러분 헤더는 그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해서 코드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고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하면 이제 지워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메이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워닝에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len 부분 그리고 inet addr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inet addr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an에서 찾는 방법이 inet addr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썼었죠. 이 함수를 쓰려면 헤더 파일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거는 넣었습니다. 요것도 넣었죠. 요거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헤더를 계속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파의 inet.h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inet.h 이렇게 넣어주고요. 서버 쪽도 알파의 inet.h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겼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len 요 receive from 함수에서 receive from의 그 패싱하는 아규먼트 여섯 번째 거가 makes 포인터여야 된다. from integer로부터 without cast 없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터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receive from에 이건 지금 서버 쪽에서 얘기한 거고 클라이언트 쪽도 보면은 여기서 똑같은 거 receive from에 이거를 포인터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포인터 값으로 receive from에서 이제 그런 이제 충고를 이제 알겠고요. 그거 이제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드가 있군요. 리드에서 워닝이 났습니다. 이 리드는 어떤 헤더 파일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man에서 리드 그러면 unistd.h가 있어야 되는군요. 이걸 또 안 넣었죠. 그러면 한번 이걸 한꺼번에 고쳐보겠습니다. client.c에서 unistd.h 넣었고요. 그리고 receive from이 있었죠. receive from 여기서 요쪽에 여기에 앰퍼샌드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터 처리를 해줘라 겁니다. 그리고 receive from은 이제 여기 하나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 쪽은 아까 그 리드 펑션이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unistd는 여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eceive from이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클라이언트 쪽을 앰퍼샌드를 넣어서 처리해 줍니다. 자, receive from 이거 하나입니다. 저장하고 나갑니다. 자, 이제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줍니다. 이제 완벽하게 됐군요. 이제 워닝이 다 해결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수행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할 때 그 서버를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이제 수행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수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터미널을 두 개를 열어놓은 다음에 하나는 서버를 수행시키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수행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여기서 이제 한 터미널에서 한번 수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서버가 끝나질 않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백그라운드 모드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이제 서버가 잘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한 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게 되면 이 표준 입출력을 여기서 같이 수행시킨 프로그램은 이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출력을 하든 클라이언트에서 출력을 하든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클라이언트를 수행합니다. 메시지는 없지만 여기서 어떤 한 글자를 입력을 하면 아까 그 while문에 있는 read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버로 보내고 다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출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B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를 받은 거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를 입력하면 이제 V가 이렇게 도착하는 것들을 출력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서버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해서 작성하고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다.